음악 영화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죠.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 영화 참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제 취향에 맞게 고급스럽게 클래식 음악 영화들 있잖아요. 아마데우스라든가 카핑 베토벤이나 피아니스트 뭐 이런 것들 참 좋아합니다. 품격 높아라.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전부 그 외국 영화잖아요. 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한국 영화 가운데 인상적인 음악 영화는 없었어요? 한국 영화 중에 음악 영화가 있었나요?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한국 영화 가운데 음악 영화 중에 관객들에게 어필한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은 워낙 흥을 아는 민족이고 음악들을 참 좋아하는데 한국 영화 중에는 그럴듯한 음악 영화가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까칠한 시선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국 영화는 왜 음악 영화에 유난히 약할까요? 네, 올봄에 개봉해서 꽤나 큰 호응을 얻었던 작품이죠. 미국 음악 영화 위플래시입니다. 와, 광기 어린 스승과 돕기 어린 제자의 한판 승부가 제대로 볼만했죠.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낯선 재즈 음악의 향연에도 푹 빠지게 만들었죠. 네, 그야말로 음악 영화의 정석, 이걸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 영화로 추천해 주셨던 네네.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작품도 인상적이었어요. 러덜리스. 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음악으로 극복해가는 아버지 이야기가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이죠. 주연을 맡은 빌리 크루더, 사실 낯선 배우인데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렇게요. 함께 나온 안토니 엘친도 이렇게까지 노래 실력이 빼어난 줄은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할리우드는 참 한 노래 하는 그런 배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키라 나이틀리의 노래 솜씨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비긴 어게인. 예. 지난해 가을에 개봉해서 그야말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죠. 누적 관객 수가 340만 명이 넘었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젊은이의 희망을 담아냈는데 음악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앞서 지난해 초에 개봉했던 이 영화도 포크의 진수를 보여줬죠. 바로 코엔 형제의 영화 인사이드 루인입니다. 네, 오스카 아이작의 노래 실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정말 할리우드에는 노래 잘하는 가수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할리우드에서 이런 음악 영화가 꾸준히 만들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노래 실력을 갖춘 배우들이 저변이 탄탄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국 영화는 어떤지 짚어볼까요? 지난해 말 소리 소문 없이 개봉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간판을 내렸던 우리나라 음악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입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근데 거기서 유지태 씨가 테너 연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테너입니다. 근데 직접 부른 건 아니죠. 당연히 립싱크였겠죠. 사실 누가 보더라도 립싱크인 게 뻔하다면 아무리 입술의 움직임을 소리와 잘 맞췄다 하더라도 관객들의 몰입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영화 한 편 더 있습니다. 네, 한석규 씨와 이재훈 씨가 사제지간으로 나왔던 파파로티죠. 네, 이 영화 속에서도 이재훈 씨가 성악 천재로 등장하는데 립싱크를 하죠. 립싱크는 아주 잘해요. 직접 부르기에는 성악 천재란 캐릭터가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립싱크를 할 수밖에 없는 영화를 왜 기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배우들이 직접 노래를 부른 경우도 있죠. 지난 봄에 개봉했던 이 영화 세시봉처럼 말이죠. 예, 그렇죠. 배우들이 웬만한 곡들은 다 직접 불렀는데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는 지금 시대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7080 세대에게 어필하는 영화였다는 거죠. 음악도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곡이 거의 전부였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의 젊은 세대 관객들에겐 조금 진부해 보일 수도 있다는 함정이 있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구식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거죠.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조승우 씨가 나왔던 고고70이라는 영화도 70년대의 암울한 공기 속에서도 자유를 노래하던 락 뮤지션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었죠. 네, 이야기는 좋았어요. 영화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요. 음악도 나름 괜찮았는데 흥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음악 영화는 배우들이 립싱크를 한다든가 립싱크를 안 하면 옛날 얘기에 국한된다는 게 흥행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노래를 잘하는 배우의 저변이 약하다. 일단 그 이유를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현대물보다는 너무 과거의 이야기를 음악 영화로 만들려다 보니까 관객들에겐 좀 어필이 안 되는 거군요. 언제나 그렇지만 정말 정리를 잘하세요. 요점 정리 퀸, 정리 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긴 해요. 네. 즐거운 인생 같은 영화 이준익 감독이 연출한 작품에서 보면은 배우들이 직접 노래와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현대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화 속의 캐릭터들도 사실은 7080 세대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음악이라는 건 사실 네. 시대를 뛰어넘잖아요. 네. 아직도 60년대 음악 다시 들어도 멋있는데 네. 좀 음악을 가지고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 영화가 나타나면 좋겠네요. 근데 한계가 있는 게요. 7080 세대의 음악이 지금 세대의 음악으로 전수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단절이 돼 있다는 거고 지금 세대의 음악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이돌 일색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음악 영화의 선택의 폭도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악 시장이 다양해져야 네. 좋은 음악 영화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뭐 음악 시장도 다양해지고 영화 시장도 좀 다양해지고 저 같은 아나운서도 좀 나와야 되고 나왔잖아요. 이미. 다양성을 추구하는 해외 좋네요. 네. 예. 다양성. 평론계에는 다양성이 있잖아요. 저 같은 평론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양 추방의 정신과 함께한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